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해설위원 황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또 독서축구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구독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 영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라리가 이모저모입니다. 요새 좀 라리가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예, 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죠? 네, 분데스리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훈훈하고 되게 예. 좀 뭐랄까 울컥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라리가는 어째 이게 뭐 빚, 뭐 조작, 약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런 스캔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황덕현 위원 때문입니다. 왜죠? 자꾸 뉴스가 없다라고 한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뉴스들을 빵빵 터뜨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영레발이 됐다 이게. 예, 예. 네. 이거 너무 큰 뉴스들이 터지고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사실 뭐 승부조작 방송에 관해서도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이 라모스 선수의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건 뭐 전혀 아니지만, 이 라모스 선수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섣부른 투기가 결국엔 선수를 빚더미에 앉히게 됐다는 내용을 오늘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라모스가 최근에 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진 빚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라모스와 이 라모스의 아버지는 지난 2006년 라모스가 이제 세비야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을 때 이 마드리드 북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붐이 있었는데 그쪽 땅에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2010년 당시 이 어떻게 보면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6,500만 유로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뭐 하나로 환산했을 때는 약 한 860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2007년에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모기지. 네, 그렇죠. 사태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뭐 미국의 그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이게 뭐 발발이 됐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 금융시장 전체에 굉장히 엄청난 타격을 입혔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는 정작 라모스 얘기가 없었는데, 네. 예, 이제 와서 갑자기. 라모스가 갑자기 좀 부상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왼쪽에 라모스의 아버지, 그리고 이 라모스가 이 땅을 투기를 하게 됐는데, 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마드리드 의회가 라모스가 구매한 땅에 대해서 이제 개발 제한을 걸었고, 예. 결국에는 2010년까지 땅이 텅텅 비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속칭 말하면 그린벨트화 한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네. 예. 그러면서 뭐 여기서 이제 개발 계획이 있었던 것들도 다 이제 취소가 되게 되고, 원래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 대형 마켓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가 거대 쇼핑몰 이런 것들이 조성될 예정이었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 투자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예, 그게 막힌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라모스가 이제 이 땅에 투자를 좀 하려고 했을 때, 지분은 라모스가 이제 49.99%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약간 투기는 조금 아니긴 합니다. 그거 네. 저도 처음에 소식들 봤을 때 부동산 관련된 이런 거여가지고 네. 투기인 줄 알았는데 그거 사업 투자에 조금 그렇죠. 더 가까운 네. 방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형 쇼핑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연관된. 네, 그러니까 라모스가 지분의 49.99%를 가지고 있었고, 이 남은 1%는 라모스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 남은 49%는 그 스페인의 대형마트 중에 에로스키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래 스페인어로 이제 수페르 메르카도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하이퍼 메르카도,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마트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마드리드 의회가 이제 속히 말하는 그린벨트 제한을 걸게 되면서 라모스가 구매한 땅은 전혀 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예. 네, 이렇게 2010년 그리고 이 이후까지도 이 라모스가 구매한 땅은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라모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히도 2013년 주택 22,000여 채를 짓는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서 라모스가 사실 이 주택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본인이 지고 있었던 채무를 좀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문제는 이 주택이 거의 단 하나도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얻을 수 있는 라모스의 수익은 뭐 전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 이르렀죠. 도리어 애매해졌죠. 네. 예, 그게 다 주택이 지어지면서 예.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가 더 사라지게 된 셈이 된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유령 도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도 연관이 아주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네. 그 시작점이 바로 유령 도시부터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라모스는 2018년 11월에 이제 1200만 유로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주택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뭐 아무나 상환하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이 라모스가 처음에 돈을 빌렸었던 이 은행이 그 라리가의 공식 스폰서이기도 한 산탄데르 은행에 이제 인수합병이 되면서 결국에는 산탄데르 쪽에서 라모스 측에 이제 가압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라모스가 정말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이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회사인 블랙스톤이 라모스를 구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사모펀드가 어떤 거죠? 네, 이제 좀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이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기업을 좀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펀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규제를 좀 덜 받다 보니까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상당히 많지만 이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그렇겠네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심지어 그 비공개로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네. 예, 이거 솔직히 저는 약간 좀 걱정되네요. 저도 걱정됩니다. 예, 더 그러니까 이게 그 안 좋은 상황으로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거에 그렇게 되는 사태들이 일어날까봐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 블랙스톤에 의해서 라모스가 1차적인 이 구제는 받은 상황인데 이 블랙스톤에서는 이 해당 자산들 중에 51%의 지분을 구매해서 은행과 합작한 다음에 이 라모스가 그 구매한 지역,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그리고 부동산 판매를 위한 회사 자체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쪽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라모스는 그럼 내가 블랙스톤에게 토지 권리를 넘기려고 이제 협상을 또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라모스가 구매했었던 이 토지의 가치는 6,500만 유로에서 1,200 혹은 1,500 정도의 가격으로 떡락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5천만 유로의 손실을 받다가 이제 보도상으로 나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라모스가 지금까지 이제 빚을 좀 이제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세르히오 라모스가 중국으로 이적 요청을 했다는 점이겠죠. 먼저 보도들이 중국 쪽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라모스와 접촉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싶었는데 그런 뒷배경들이 있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어쨌든 라모스가 이제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으로 나를 좀 자유계약으로 풀어달라. 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보도상은 그렇게 나왔었죠. L7한기토인가? L7인기토? 칠인기토, 거기도 그랬고, 컴피덴셜 같은 데서도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페레스 회장이 조금 해명 같은 비슷한 거를 한 거죠. 네, 인터뷰를 이제 한 건데, 어찌됐건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은 모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연봉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먼저 그 라모스가 와가지고 중국에서 이적 제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공짜로 풀어달라던가 아니면 이적시켜달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그냥 이건 그냥 통상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구단에게 와가지고 나 이런 제의 받았어. 좀 이런 얘기 한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서 우리는 라모스 팔 생각이 없다. 그리고 또 일각의 보도들에서 베일이 라모스보다 더 많이 연봉을 받고 있어서 라모스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연봉을 요구를 한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우리 팀 최고 연봉자는 이전에는 호날두였고 호날두가 떠난 순간부터는 라모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라모스 선수가 지금 뭐 중국과 계속해서 링크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촉발된 것 자체가 라모스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섣불렀던 투기. 투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투자. 잘못된 사업. 그리고 또 이제 라모스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도 형이하고 있고 가족 경영이거든요. 가족 경영의 위험함. 가족 경영의 위험함. 왜냐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가장 믿을 만한 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전문가가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가족이 처리하는 건 또 엄연히 다른 점이 또 있기 때문에 라모스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 봉착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호날두 봐봐요. 맨데스하고 거의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 가족 모임 다 같이 하고 맨날 내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섬을 선물로 했다라고 하고 그리스에 있는 섬을 또 선물로 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사실 라모스가 레알과 이제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2022년 계약 연장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년 계약에 159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이 터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중국 측에서는 3년 465억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이제 그러면 이적료를 충분히 주고 데려가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그가 1000만 유로인가? 그 이상의 금액을, 이적료를 지출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기금을 내야 됩니다. 축구 발전 기금이라는 걸 내야 돼가지고, 이적료와 똑같은 금액을, 그러니까 그 축구협회에다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라모스 정도 되는 선수면 최소 4천만 유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적료가. 그러면은 8천만 유로 지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연봉을 또 영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중국 쪽에서는. 그렇죠. 구단 그렇기 쪽에서는. 때문에 이제 뭐 자유계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쉽게 생각하면 선수를 영입했을 때 세금을 100%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적한 금액의 100%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 선수, 그러니까 많은 스타 선수들이 중국으로 가곤 있지만 이 중국 입장에서도 라모스 정도 거물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좀 따른다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거물들은 대부분 은퇴 이전 선수들 데려가거나 뭐 그런 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빚더미 앉은 세리오 라모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뭐 오가는 금액 자체가 몇 백억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가 사업체 이름이 세르모스 32? 뭐 그렇더라고요. 세르지오, 그러니까 세르기오 라모스를 합쳐가지고 세르모스 32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라모스는 사실 SR4라는 걸 제일 많이 쓰긴 하죠. 세리오 라모스 4를 쓰긴 하는데 뭐 어쨌든 라모스가 근데 뭐 이제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가늠이 되진 않지만 뭐 상당 부분을 지금 이제 뭐 타겟을 좀 위기 타겟을 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할지는 뭐 라모스가 잘 알아서 하겠죠. 뭐 원래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 스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도 대출금에 쪼들리는 사람들인데. 네, 맞습니다. 라모스 정도면 뭐 어떻게든 하겠죠. 네. 단지 그 갚는 기간이, 근데 이건 조금 놀랍긴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축구 선수들이 빚더미에 뭐 그런 거야, 축구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화 배우라던가 뭐 그런 유명 셀럽들이 속칭 빚더미로 가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품위 유지비. 품위 유지비. 그것 때문에 억지로 무리해서 그러다가 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전에 뭐 에브에가 길거리에서 뭐 구걸하는 그게 뭐 찍히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 라모스 정도 되는 선수가 그것도 현역인데, 이건 상당히 좀 흔치 않은 일이죠. 대부분은 은퇴하고 나서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라모스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 내에서도 거의 연봉으로 쳤을 때 탑에 또 온라인 페레스가 탑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뭐 라모스의 이 추후 소식도 저희가 이 라리가 이무저모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면 한 번 더 또 이제 들고 와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리가 이무저모는 라모스의 빚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언제나처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